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자신과 상의 한 번 없이 현직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였다라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되려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들이냐, 어따 대고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야당의 강력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입니다. 헌법 유린 삼권 분립 사망의 장본인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들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따 대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 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삼권 분립 사망 운운은 코미디다.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 체계 하에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정청래 대표 SNS에도 우리 국민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자 개혁신당에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식의 갈아치우기 정치는 결국 자기 당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집어삼킬 자가당착의 길이다. 이런 정치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갈아치우게 될 것이다. 서지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개혁신당에서도 저런 표현을 했지만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면서 대법원장도 갈아치울 수 있고 대통령도 갈아치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 굉장히 그 현 정권도 언제든지 갈아치워질 수 있다라는 거를 사실상 전제하는 얘기거든요. 예.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느낀 것이 저희가 요즘에 여의도에서 회자되는 말이 삼통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통령, 그다음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대통령. 그래서 이런 삼통시대가 왔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데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으로서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 전체에게 마치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정청래 대표께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 정권에서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이 몰아가는 모습들은 같이 사냥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특히 그 법사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법사위에서 그런 긴급 청문회를 의결하는 것을 사실상 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르셨고 정청래 대표도 사실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어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사전에 몰랐다라고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과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에 정청래 대표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더 세게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법사위의 운영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 민주당 당 지도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돌진하고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좀 자성을 하셔야 되고 자각을 하셔야 될 시기가 왔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 사태를 위험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자기와 상의 안 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두둔하고 나선 이유가 뭔지 말씀 주셨는데 잠시 뒤에 또 깊이 더 분석해 보죠. 성진 부장님. 예. 정청래 대표의 이 대법원이 뭐라고 발언,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 목소리 듣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장은 뭐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고하고 싶어요. 실패한 계엄이 탄핵 사유잖아요. 실패한 대법원적 숙청도 탄핵 사유입니다. 이렇게 권력이 자기 재판 재개 못하게 대법원장을 끌어내는 게 성공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자, 지금 야당이 일제히 성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발언에 대해서 김미애 의원,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망나니식 칼춤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되려 여당 대표가 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비판까지. 성진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상권분립 체제죠. 우리는 상권분립 체제라는 건 맞고 사법부의 수장도 입법부의 수장도 행정부의 수반도 누구든 잘못했을 때는 끌어낼 수 있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도 대통령조차도 2명의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만큼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게 돼 있으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 성형은 없다라는 원칙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가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책임감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것들을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다라고도 지적들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사실 삼권 분립에서 삼권은 서로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또 다른 기관이 그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건 바로 국민입니다. 예.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 국회의원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꿉니다. 행정부, 대통령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다음 선거 때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 선출된 권력을 선출하지 않는 이유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는 건데 그렇죠. 다만 그런 사법부가 스스로의 작용을 못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못한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입법부의 한 그 축인 민주당에서 사법부 좀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상권 분립을 흔드는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해서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한다. 예. 아니 대법원장 임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전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임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의 말하는 음모론에 따르면은 충분히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마친 이후에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억지 저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도 너무 선을 넘는 공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과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의결을 강행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공개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전에 뭐 당 지도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그것이 뭐 논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님들이 어제 그 공청회 진행하고 하면서 합의해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마치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일정을 공유하자라는 차원이지 조희대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든가 늦추자든가 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공개 두둔했단 말입니다. 왜 두둔했을까? 그 얘기를 지금 또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송국권 본부장님, 당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법사위원장이 사전 논의 안 했다.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정청래도 통제 못하는 추미애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간질하지 마라,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반응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이틀 사이에 어떤 교감이 이루어진 거죠. 한 이틀 전에 이렇게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철회를 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지도부에서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늘은 정청래 대표가 뭐 법사위원장도 열심히 하시라 했는데 이 말도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 들을 때는 뭔가 좀 좋지 않은 기분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6선 국회의원이고 당대표를 이미 지냈고 한데 어쨌든 그것은 그 어떤 사적인 문제고 어떤 식으로 지금 교감이 이루어졌냐 하면은 그 전에는 조희대 그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진 사퇴 쪽으로 몰고 갔거든요. 자진 사퇴로 몰고 가기 위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은 거의 뭐 허위로 판명된 그 녹음 이야기 어떤 뭐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 이재명 그 대표 시절에 그런 이야기로 해서 사퇴 쪽으로 몰고 갔는데 이거 오히려 저 역풍을 맞았지 않습니까? 역풍을 맞으니까 이제 탄핵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정청래 대표 사이에 자진 사퇴는 이제 물 건너갔고 이 탄핵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법사위를 다 통해야 되고 이 저 같은 그 뜻이 같아야지 탄핵 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죠. 민주당에서. 그래서 탄핵 쪽으로 가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빌드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가 아니 우리 대통령도 다 탄핵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인식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정부 전체의 인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가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부가 사법부 일에 개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딱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입법부가 충분히 사법부를 통제를 할 수 있고 사법부가 말을 안 들으면 탄핵까지 할 수 있다. 그 의미에서 지금 추미애 그리고 정청래 이 두 사람이 교감을 이룬 끝에서 지금 이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탄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뭐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죠. 그래서 통과시키면 현재까지 최소한 180일까지 6개월 동안 걸리는데 그 사이에 대법원장 권한 대행이 들어옵니다. 권한 대행이 지금 제일 고참이 누구냐면 이형구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죠. 이형구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6개월 플러스 몇 개월 더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소위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해서 확정 판결까지 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응 체제에서. 거기다가 또 지금 일부에서 장동영 대표로 마찬가지고 일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속행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법원에서. 그러면 그것이 대행체제로 가면은 이용구 대행체제로 가면은 그것도 완전히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자진 사퇴를 유도를 하다가 자진 사퇴가 역풍을 맞으니까 이제 그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탄핵 쪽으로 가기 위한 그 교감이 형성된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도부 상의 없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은 질러놨고 물은 엎어졌고 그러니까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교감이 있었다. 그 교감이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 이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이거 같이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분석이에요. 정청래의 속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건 아마 유명한 영화 대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대통령 쫓아냈고 감옥도 보냈고 다 했어. 너그 서장 어디 있노? 이 얘기죠.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뭐 희대형 말고 나들이라고 한 소리 아니냐. 정청래 대표가 나도 미애 때문에 미치겠다. 개딸 뺏길까 봐 조마조마하다. 물론 상상력 동원한 글입니다. 뭐 제가 좀 성대모사를 잘 못해가지고 전달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상상력 동원한 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는 우리 서지영 의원님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미애 때문에 나도 미치겠다. 왜냐? 개딸 뺏길까 봐. 이 얘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모 의원님께 들은 얘기가 있는데 역대 지금까지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인데 지금까지 역대 본 정치인 중에서 겉과 속이 가장 똑같은 분이 전 정청래 대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라고 저도 이게 정말 이제 뭐 다른 속내가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주진우인 저 말씀 이제 읽긴 재밌지만 전 이제 정청래 대표의 말을 그냥 어딘 그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 그대로 이제 마치 무슨 법사위와 무슨 트러블이 있거나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그런 이제 주식 차명 논란이 되자 바로 이춘석 의원을 이제 제명을 하고 그 자리에 앉힌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힌 사람이 바로 정청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은 목적을 향해서 이제 오히려 같은 의도 같은 방향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다기보다는 말씀대로 이제 보통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추미애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공유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권영엽 대변인이나 이제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의 문제인 거지 실제 의도나 속내는 같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왜 자신을 패싱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두둔하고 나섰을까? 좀 이 얘기 좀 해봤습니다.